그래서 결론은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엄청난 폭락세를 보여준 적은 없었고, 안녕하세요. 안녕. 최근에 공매도 금지 해제 이슈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면 주식시장이 하락할 거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청원까지 나왔는데요. 그런데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면 정말로 주식시장이 하락할까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과거 사례를 통해 공매도 금지 해제 이후 정말로 주식시장이 하락했는지 체크해보고, 그 당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수급은 어땠는지, 해제 이후에 공매도 대상에 집중된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이번에 해제된 이후에 공매도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과거에도 지금처럼 공매도가 금지된 적이 2번 있었는데요. 1차 공매도 금지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 8개월 동안 공매도가 금지됐었습니다. 2차 공매도는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 3개월 동안 공매도가 금지됐었죠. 마지막으로 3차 공매도 금지는 코로나로 인한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2020년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와 2차 금지 해제 이후 주식시장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먼저 1차 때를 보면 공매도 금지 해제 이후 코스피는 약 한 달 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3개월 동안은 점점 상승하다가 그 이후 약 2년 동안 대세 상승장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3개월 정도 횡보를 하고 이후 2014년까지 횡보하는 모습을 유지했어요. 다음으로 2차 공매도 금지 이후 주식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코스피의 경우에는 약 한 달 동안 하락하다가 3개월 동안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후 2016년까지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한 달 동안 보합세를 보였고 3개월 동안도 횡보하다가 코스피처럼 2014년까지 횡보하는 모습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정답은 없다. 왜냐하면 기준을 짧게 잡냐 길게 잡냐에 따라 다르고 당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1차의 경우에는 공매도가 재개된 그 시점이 약 2년 정도의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는 초입이었다는 점과 2011년의 경우에는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기 전에 대세 상승장이 끝나고 박스권에 갇히는 시작점이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명확한 건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엄청난 폭락세를 보여준 적은 없었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공매도가 재개된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수급은 어땠을까요? 과거 사례별로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 이후 3개월 동안의 수급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1차의 경우에는 공매도가 재개된 다음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는 매수세를 이어갔지만 기관 투자자는 매도세가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2차 공매도 금지 해제 이후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 매수세가 우위에 있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주식시장의 큰 손인 외국인 투자자가 1차, 2차 모두 큰 매도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1차, 2차 공매도 금지 해제 이후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종목은 무엇이었을까요? 해제 이후 3개월 동안의 자료를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1차 때는 기아차,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이 있었고요. 2차 공매도 금지 해제 이후에도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가 공매도 집중 대상이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이 공매도 대상이었던 거죠. 따라서 올해에도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크게 상승했던 기업이 공매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3월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공매도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 종목은 어디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공매도 자체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따라서 현재 내재 가치 대비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가 금지되기 직전에 공매도 잔고 수량이 많았던 종목도 대상이 될 수 있죠. 공매도가 금지되기 직전인 2020년 3월 13일에 공매도 잔고 수량 탑 10을 봤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삼성중공업, LG디스플레이, 하나생명 순서대로 잔고 수량이 높았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바이오 기업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찾다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공매도 금지 직전 당일 말고 공매도가 금지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공매도 잔고 수량을 조회했더니 삼성전자의 공매도 잔고 수량이 가장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공매도 금지 기간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걸까요? 뭐야, 누가 나 몰래 공매도했어? 혼말라고. 범인은 바로 시장 조성자입니다. 시장 조성자란 종목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매수, 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거래일이나 거래회사를 말하는데요. 한국거래소가 만든 제도입니다. 개념이 너무 어렵죠? 쉽게 말해서 유동성이 부족해서 거래가 잘 안 되는 종목에 직접 개입해서 매수와 매도 호가 물량을 늘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려고 하는 사람이 부르는 가격과 팔려는 사람이 부르는 가격 간의 차이가 너무 크거나 특정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팔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적을 때, 이럴 때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조성자들이 직접 개입해서 주문을 내는 거죠. 그러면 호가 물량이 늘어나서 거래가 원활하게 성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시장 조성자들은 누군지가 궁금하시죠?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한국거래소와 시장 조성자 계약을 체결한 곳은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 조성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시장 조성자들은 공매도 금지 기간이든 아니든 계속해서 호가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매수 호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바로 매도 호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예를 들어 A 주식에 대한 매도 호가를 제시해야 되는데 A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 조성자는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거니까 의도치 않게 공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작년 3월 13일 당일에 보이는 공매도 잔고 수량과 작년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보이는 공매도 잔고 수량이 다른 거죠. 참고로 외국인 투자자는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정말로 리얼로 공매도를 할 수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공매도 금지 해제 이후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공매도 대상이 될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살펴봤는데요. 마무리는 공매도 통계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공매도 관련 통계 자료는 한국거래소에서 만든 KRX 공매도 종합 포털에서 모든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댓글에 블로그 주소 남겨놓을게요. 거기서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